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여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모의고사, 경기도교육청 5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험 당사자는 어렵겠죠.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일단은 문제는 독서 첫 번째 지문, 그쵸? 9번, 그러니까 4번에서 9번 지문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봐도 어려워요, 여러분. 상당히 정보량도 많고요. 그리고 고전소설 31번에서 34번까지 나온 고전소설인데 이게 마지막에 풀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줄거리가 정리 안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그러니까 줄거리가 차근차근 정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또 뒷부분에서도 그러면은 뭐 꾸몄다는 거야, 안 꾸몄다는 거야, 결국은 꾸몄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죠. 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 지문이 나왔어요. 자유무역협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협정으로 하는 효과가 3개 나왔어. 무역창출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역전환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불절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면 이제 원산지가 영내국으로 이렇게 지정돼야 그래야 이렇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냐.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에는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이렇게 해서 영내 가공 원칙이 뭐고 충분 가공 원칙이 뭐고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그거를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했는데, 이때도 두 가지가 있었죠. 완전 생산 기준, 실질 변형 기준.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 변형 기준에 충족하면 된다 해서, 다시 실질 변형 기준은 3번 변경 기준하고 가공 공정 기준,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역 불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엄청 어려웠어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더 어렵게 나왔는데, 자, 학습지가 나왔습니다. 학습활동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한대요. 100%예요.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어. 근데 각국 을국 간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관세 없애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하고 을국은 영내국으로 묶이겠죠. 그렇죠? 영내국으로 묶이고, 그리고 병국은 기존의 각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자, 그럼 보죠. 이후 각국은 국내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 상품은 스타킹인데요,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입니다.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나일론을 재직 공정으로 직물을 만들었고요.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텍스 실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를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했는데, 각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일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스판텍스 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 관세 혜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봅시다. 밑글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활동 1을 한번 보시면 가를 정리한 표현인데 이를 참고하여 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했어. 잘 봅시다. 나일론 실은 감소했어. 반면 염료는 증가했어.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자, 일단 염료는 어디가 더 싸? 각국이 더 싸. 비교 우위에 있어. 그쵸? 반면 자, 나일론 실을 봅시다. 생산 비용을 봐요. 25, 15. 근데 여기는 관세 없이 들여왔죠. 근데 여기는 관세가 100% 부과되니까 10 해서 총 2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각국에서는 어디 걸 수입할까? 당연히 나일론 실은 을국에서 수입하겠죠. 실제로 그래서도 을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해보죠. 자, 갑북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했어. 나일론 실은 줄고 염료는 늘고. 이건 비교 우위를 진 상품의 생산 요소를 집중했다. 그죠? 염료에. 자,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영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거를 무역 전환 효과로 본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론 갑북의 입장에서는 병국에서 수입하던 걸 을국으로 바꿨으니까 무역 전환이 맞아. 하지만 을국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무역이 없었어. 근데 누구하고 갑국과의 관계가 새로 생겼어. 을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을국 입장에서는 무역 창출 효과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했어. 그렇죠?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죠. 어디? 갑국게 더 싸니까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의 영내국 상품이 여계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그렇죠? 을국의 상품이 영내국 상품, 을국의 상품이 여계국, 병국의 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자,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관세 때문이죠. 관세. 그렇죠? 자,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영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를 얻은 이익보다 컸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갑국 입장에서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병국과 관련된 거죠. 영내국의 무역 창출 효과를 얻는 이 이익인데 이 둘 중에 이게 더 크면요. 뭐하고 하는 게 나아? 병국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을국에서 나일론 실을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병국에서 해야죠.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관세가 없어, 을국은.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6번 문제. 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활동이 다음은 갑을 자유무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인데 나를 고려하여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보자 해서 활동 1을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 원칙이야. 이게 지켜졌으니까 혜택을 관세 없는 혜택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지켜졌다고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품목 분류를 봤더니 HS 코드가 이렇게 돼. 이 위에서 보면 HS 코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S 코드가 바뀌었죠. 그렇죠? 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이상도 같죠. 여기서 보면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뭐까지? 염료로 염색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도 간 거예요, 지금.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7번 가자.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됐으니까 어때? 혜택을 받았겠죠. 이 기본 원칙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니까 충족됐으니까 기본 원칙을 충족했다고 하겠죠. 그걸 충족 못하면 관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자, 스타킹은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지. 병국기에 들어가 있잖아. 스판텍스 실이. 그러니까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병국에서 가져온 것도 영내국의 걸로 이렇게 병국에서 가져온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내국 상품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거쳐야 되잖아. 3번 변경 기준하고 그 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 근데 둘 다 충족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되게 이렇게 봐봐요.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걸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잖아. 뭐 때문에 충족하지 못했어? 그래, 이것 때문에 스판텍스 실 때문에 충족하지 못했어.
그쵸? 그런데 이것의 3번과 그 다음에 뭐 스타킹의 3번이 다르니까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일론 실이 아니라 스판텍스 실이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나일론 실은 이미 영내국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스판텍스 실입니다. 스판텍스 실을 사용했는데 이걸 영내국의 상품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3번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네네. 이 문제가 아마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갑시다. 자, 8번 가족 가와 다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래요. 그러니까 역 외국이 이익 보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제가 이걸 지워버렸는데 갑국과 을국이 있고 병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국이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이걸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영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면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만약에 갑국하고 을국이 있을 때 여기는 관세를 100%를 하고 여기는 50%를 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걸 막기 위해서 야 여기를 거쳐 을을 통해서 오긴 왔지만 이거는 역외국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얘 수출길이 막히는 거잖아. 관세 혜택이 막히는 거잖아. 그걸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네요. 네. 자,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영내국으로 수입되어 역외국이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중간에 틀린 게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걸로 꺼도 됩니다. 역외국이 무역이익을 얻는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방지해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일단 크게는 그렇게 꺼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푼다고 치면 조금 더 꺼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 상품이 영내국으로 수입되는 게 아니라 영내국 상품이, 그렇죠? 역외국의 재료를 사용한, 그러니까요 스판텍스 실을 사용한 갑국의 스타킹이 을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내국의 상품이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여기서도 틀렸습니다. 자,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영내국, 갑국이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은 이전보다 작아질 거고요.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러면 오히려 기업의 취지에도 이유에도 어긋납니다. 왜? 역외국이 오히려 이익을 볼 거니까요. 그걸로 꺼도 되고요. 이렇게 꺼도 됩니다. 자,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던 영내국으로 수출한다. 봐요. 일단 이것 자체가 기억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역외국이 유리해졌으니까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일치불일치로 푼 연습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병이 스판텍스 실을 여기를 주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으로 수출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려면 직접 수출해버리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도 따져야 되고 비교 우위도 따져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이익을 받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우회로 수출을 할 거지 이렇게 수출하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수출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관세를 더 물 텐데요. 누구의 입장에서? 병국의 입장에서, 역외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 낮은 관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 그렇죠? 이거를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막는 겁니다. 그렇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됐나요? 네. 8번이 뭐 거칠게 풀면 답은 그냥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뭐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원리 나오고 그리고 이 장치의 작동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초음파를 전달하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저항은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밀도의 경계에서 특히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 차이 이용한다고, 옳지. 자,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인간의 가청 범위, 그렇지? 초음파 자체가 가청 범위를 넘어선다고요. 자,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가 혈류 정보를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은 송수신 단계, 표시 단계 크게 두 가지로 있었어. 네.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에서는 도플러 변이를 통해 얻은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영상 장치 아니 탐침자에서 저장된다고 나옵니다. 탐침자에 저장 탐촉자죠. 미안 죄송합니다. 탐촉자 탐침자 탐촉자 이렇게 탐침자 하면 바늘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과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발생한 초음파 맞아요. 니은에서 입사될 때 혈류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0이면 좋은데 그건 어려우니까 어떻게? 60도 내로. 그렇죠. 네. 기억에서 발생시킨 초음파의 강도 여기서는 가장 강하고 여기서 감쇄되고 해서 여기서 나올 때는 더 감쇄된다고 했죠. 그래서 미음에서 리을로 돌아올 때보다 기억에서 발생한 게 가장 강도입니다. 강도요. 강도가 크다 이렇게. 자, 니은에 젤을 바르기 전보다 디귿으로 더 많은 초음파가 투과되겠군. 후에. 그쵸? 왜? 젤을 바르면 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초음파가 더 많이 투과된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기억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속도 조직 안에서는 동일 조직 안에서는 일정 속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리을을 투과한 초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미음의 클수록 작을수록이라고 나왔죠. 작을수록 산란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봅시다.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인데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절대값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나왔는데 이 부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도플러 변이의 절대값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와의 관계에서는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절대값도 어떻다? 커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또 적혈구가 탐촉자와 가까워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양 그리고 반대는 해서 가까워지는 방향이 양 반대는 이것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표시 단계에서는 탐촉자에 저장된 정보를 영상장치의 화면의 색의 밝기로 표시하는데 자, 영상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혈류 정보의 색은 탐촉자를 향하면 빨간색이래요. 탐촉자를 향한다. 가까워지는 방향이니까 얘가 빨간색.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뭐 파란색. 이렇게. 그쵸? 자, 표시되고 또한 혈류 속도가 빠르면입니다.
빠르면이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면 절대값이 크면 어때? 밝게, 더 밝게 이렇게요. 정보 다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네, A의 혈류 속도 A입니다. C의 혈류 속도 절대값이 더 크니까요. C가 더 빠르다 이렇게요. 자, A에서 B의 혈류 방향, A에서 B의 혈류 방향. 이건 양의 값입니다. 음의 값입니다. 음값 멀어지고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의 혈류 방향, B에서 C 이건 양의 값이니까요. 혈류 방향이 달라졌죠.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혈류 방향은 동일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자, B보다 C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가 크다. B보다 C가 그렇죠. 여기보다 여기가 크죠. 네, 도플러 값이 크니까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자, C와 D 사이에는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보가 C하고 D, C부터 D까지니까요. 양의 값이죠. 양의 값이니까 빨간색 맞네요. 자, D보다 C에서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도의 색이 더 밝은 건 속도가 빠르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D보다 C에서 그렇죠. 빠르니까 절대값이 크니까 빠르고 그래서 더 밝게 이렇게요. 네. 정보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정리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존재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먼의 이론 그리고 그 전에 인간중심주의도 나왔어요. 그쵸? 자, 한번 보고 가죠. 바로 자, 윗글 하문과 인간중심주의 철학 입장에서 보기의 기억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작년 9월이랑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이야. 그리고 하먼은 동등해 이거였어.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밀입자로 나눈 뒤 그 입자를 분석하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중심주의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하먼은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 드러내지 않는 게 있어. 물러나는 게 있어. 이렇게. 자, 인간의 입장에서 생산되고 전파되던 과학 지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전동차와 같은 사물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 그쵸? 동등한 존재 바라본 게 이렇게 됐죠. 하먼이죠.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야. 우리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자,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도구로 보는 거네요. 그쵸?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 해서 인간 중심주의야.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수단이니까 사물의 본질은 사람의 구상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쵸? 됐나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16번 갑시다. 윗글을 그 학생이 하먼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천왕성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어. 그쵸? 감각적인 객체가 된 겁니다. 그는 처음 관측한 시점에는 그가 천왕성이 단순히 혜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꾸준한 관측 결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약 200년 뒤 관측선 보이조, 관측 장비도 감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조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본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옅은 초록색과 수많은 위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각 객체가 된 겁니다. 이러면 감각 성질인 거고요. 그림 사파가 A씨는 출판사에서 사파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의 출판사 동료들은 A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실력과 그림을 칭찬했어.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본 거야. 감각적인 성질이야. 그리고 하지만 그는 그림보다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퇴근 후에 영화 시나리오를 썼는데 A씨에 이러한 관심을 출판사 동료들은 아무도 몰랐어. 이거는 실제한 거죠. 감각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료 1에서 허셜이 관측한 천왕성은 감각 객체 맞아. 봤으니까요. 자, A씨의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은 출판사 동료들에게는 실제 성질이야.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자료 1의 천왕성과 자료 2의 A씨의 영화 시나리오는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제 객체, 아니요, 보이저 2호에게는 실제 객체가 아니라 감각적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겠죠. 자, 4번 가죠. 자, 자료 1의 천왕성의 옅은 초록색과 자료 2의 A씨의 빠른 손놀림은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그렇지 감각성질이야. 감각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료 1이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하고 자료 1에서 A씨가 그린 그림이야. 천문학자들과 출판사 동료들에게 그렇지 당연히 감각 객체지. 감각적으로 보이니까. 네.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시 지문부터 나왔어요. 현대시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게 해석되는 시이더라고요.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필이 나왔어요. 그렇죠? 집이 좁고 더워서 죽붕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야야야 그러지 말고 아예 가슴에다가 그걸 하나 지어봐. 그러면 마음속에다 그걸 지으면 너 도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18번부터 가죠. 자, 가의 대구의 방식을 통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 마무리에는 대구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의 서리적 표현도 없고요.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했는데 동일한 의미 반복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동일한 어미 반복 찾을 때 열거를 문장의 열거나 이렇게 비슷한 구절의 열거를 좀 찾아 생각하는 게 좋은데 여기도 보면 뭐뭐 하거니 이렇게 반복이 보이죠? 그렇거니 이렇게 네 이거 다 동일한 어미입니다. 나에도 있어요. 나에도 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없어. 그리고 중심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중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고도 반복되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입니다. 연세법 없고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가나다 다 찾지 말고요. 제일 짧은 거 하나 찾으세요. 그렇죠? 가에 보면 가가 제일 짧으니까 가를 살펴봤을 때 대대적인 색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고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거대한 세계에 놓인 존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잖아요. 자, 그럼 보죠. 1번부터 한 오리 갈대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자기가 있다. 천년에서 그랬어.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다. 맞네요. 자, 생은 갈사로 고달프고 몸들고서는 아무데도 없다. 고달프다 이거죠.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는 거고. 3번으로 가죠.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고 달, 별 다 그렇게 던져져 있더라. 화자가 자신은 우주 안에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이다. 맞습니다. 그게 여기 그대로 이어져 봐요.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도 마찬가지로 화자처럼 던져진 거다. 그렇죠? 크고 넓은 세계를 본 거 아니라 바다도 던져진 거다. 나도 던져진 거다. 작은 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다. 나도 작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잘것없는 생각이다. 이렇게요. 네. 다음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답만 좀 보고 갈게요. 22번은. 나머지는 너무 뻔하니까요. 죽붕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 동안 되어 완성한 내 죽붕과 같겠냐. 응? 얘네들이 훨씬 좋지. 악양루, 황학루, 제운루, 낙성루가 훨씬 좋지. 그런데
어찌 봐요?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분과 같겠냐. 좋아, 그 좋은 줄 알겠는데 나 여기도 좋다. 남달리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데 나 여기 만족스러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쉬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이 나왔는데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차분히 읽으세요. 쫓기지 말고 차분히 읽으면 내용이 정리됩니다. 결국은 형구가 동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수경도 누이 동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동수 아빠가 형구죠. 동수 엄마는 재수 씨가 되겠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27번으로 갑니다. 자, 이타적 삶을 살아온 동생 여기서 힌트를 잡아도 됩니다. 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한 인물의 모습을 그리는데 자,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구속된 동생 현구입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저항해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은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구를 위한 감옥.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간직하고 살겠다는 거야. 자,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형구를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한 것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적 삶을 산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예찬하고 있고요. 자, 뙤약볕 아래에 말없이 앉아 땀에 젖어 있는 학생들을 보고 저 고행이다.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한 인물의 생각. 자,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형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초조히 한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건강이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니야 이미 포기했습니다.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어라. 자기 집에서 죽어라. 감옥 같은 병원에서 죽지 말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형구가 지금 병원에 있어. 근데 이미 저기 감옥에 있다가 어디로 온 거야? 병원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병원 자체가 병실 자체가 뭔가 감옥인 거야. 그쵸? 네. 거기서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바로 고전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전시가도 여기는 이제 자연의 삶을 예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배시조이죠. 그래서 고향 그리워하고 임금님 그리워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가의 음성상징, 가는 음성상징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음성상징어가 없습니다. 자,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건 가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러니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하려면 일단 청자가 언급돼야 됩니다. 청자 언급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명령이든 청유든 의문이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청자 언급이 있는지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이렇게 청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와요. 그럼 나도 나오나 보자. 허청강 건너편에 나날이 배는 저 봉화야. 차차 전하여 목멱상에 닿나니 내 집이 그 아래 있으니 편한 소식 전해줄래? 이렇게 봉화한테 말 건네는 어투 하고 있죠. 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네, 3번입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자, 모두 청유형 어미 하나만 봤어요. 저 가을 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여기 다 굳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쉽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찾으세요. 네, 30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이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가 드러나 있는데 자, 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의 은거를 선택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유배간 작가가 고향에 대한 정서, 임금을 탈에 비하여 영분의 정도 표현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에서 봉우리도 변하고 경치도 변한 산속에 깃들어졌다. 자연에 응가한 작가의 만족감. 네. 주인공은 화자입니다. 명리의 뜻이 없어서 명예와 이익의 뜻이 없어서 진세, 속세를 하지겠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스스로 속세를 떠났다. 네, 맞습니다.
자, 11수에서 뚜렷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떠가는 구름 간신배인데요. 얘네들도 경계했지만 아유 우리 임금님 걱정되네. 간신배가 다 가리니까. 그래서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다. 맞습니다. 자, 대루원에 서서 있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처럼 살아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그쵸? 자랑이었어.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니에요. 뭐 뒤에는 맞습니다. 허천강 건너편에 봉화를 보며 목멱산을 떠올렸어. 목멱산은 남산이니까 고향 떠올린 거야. 자,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는 것을 통해 뭐 전형적인 표현이죠. 만족감입니다. 사수에서 가시울 애운 곳에서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으리라는 걸 통해 고향을 떠나온 작가의 그리움. 그만큼 그리우니까 가까웠으면 나 여기 밥 넘었을지도 몰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적인 31번, 33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죠. 자, 노군이 나왔습니다. 노군은 위원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고 실망하고 놀랐어. 위원청이 물러가고 위지덕이 나간 사이에 둘 다 없는 사이에 노군이 왕소삼을 꾸짖었대. 너는 어찌 허황된 말로 나를 속였냐. 네가 그 집에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위원청이. 왜? 위원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고 놀라 실망했으니까. 그래서 위원청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위원청이 편안히 돌아오고 강도감이 나왔다니 이 뭔 일이냐. 강도감까지. 이건 또 새로운 인물인데요. 뒤에 봅시다. 왕소삼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니 위원청이 강도감 집에서 귀신을 쫓아 살리고 누구를? 강도감을 살리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원청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강도감 집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강도감 집에 가면 귀신 들려서 다 죽는다더라. 그래서 위원청을 보냈는데 위원청이 강도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상량문을 치어 모든 선비들을 압도한 후 천금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대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천금을 거절한 게. 원래 상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경화관에 가서 위원청을 찾다가 순무사가 오는 바람에 성안이 복잡하게 그만두었는데 천금 주려고 왕소삼이 자세히 듣고 돌아와 급히 전하니 노군이 크게 놀라고 기회를 보아 유지덕에게 말했어. 위원청이 평산당 상령문을 짓고 천금의 살을 받았다고 참소했죠. 그런데도 사색하지 않고 또 보여주지 않으니 이것이 자식된 도리니까 하고 참소했습니다. 모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소함을 알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위지덕이 아버지인 거 보이죠 이제 아버지한테 저 돈 안 받았어요 했는데 위지덕이 믿지 않다가 다시 말하니까 믿긴 믿는데 야 내가 평상시에 말렸잖아 뭐라고 돈 받으면 어떻게든 이자 불리라고 근데 돈 아예 안 받아? 이건 내 가르침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받아 감춘 건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용한 것도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그러고 이제 노군한테 배신 당하고 그리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개가천선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뒷부분은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청이 뜨실 거다. 그러니까 물자를 댄 거잖아요. 불우유토끼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불우유토끼를 한 건데 위원청이 한 거다 했는데 아니다. 위지덕이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위지덕이 한 걸로 믿게 되죠. 자사도 믿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는 위원청이 꾸민 거죠. 네. 여기에 나옵니다. 요약적으로 제시되죠. 자, 그래서 꿈과 현실 교차는 없고요. 서술자 직접 개입은 나오는데 성격을 희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의적 소재도 없고요. 외양 묘사에서 인물이 지닌 능력 없습니다. 자, 과거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고 했죠.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사실은 위원청이 이렇게 다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죠. 굉장히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노군이 기억을 하기 전에 왕소삼에게 묻는 말에서 참소를 하기 전에 왕소삼에게 묻는 말에서 위원청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왕소삼을 질책하고 있고요. 자, 위원청이 기억이 있었음을 깨달은 뒤에
한 생각에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뭐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요. 기억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어. 자, 맞아요. 위원청이 기억을 들은 위지덕에게 한 말. 저 안 받았어요. 이렇게. 기억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참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노군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 나 안 받았다. 이렇게요. 자, 노군이 기억을 하고 난 후 위원청에게 한 말에서 위원청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위원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청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라고 위지덕에게 말했지. 생각은 참소할 생각이지. 이미 위원청이 안 받았던 걸 알아. 누구의 말을 통해서? 왕소산의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네. 위원청이 참소와 관련하여 노군에게 한 말에서 노군의 언행이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끼어들 게 아니다. 왜 이런 데까지 끼어드냐 이거죠. 부자 간의 일인데 왜 끼어드냐? 이런 겁니다. 자, 33분 가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A는 지금 A하고 B를 확인하고 오죠. 여기 A를 봅시다. 첩이 노군 자신이 우연히 말하였다가 이런 핀잔을 받으니 누구한테? 위원청한테. 이는 모두 영감님이 위지덕. 영감님이 아들한테 너무 너그러우니까 아들이 저러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아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아들 꾸중 안 해요? 빨리 꾸중하세요. 이렇게. B를 보죠. 위지덕의 어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원청이 낮음을 깨달았다. 위원청이 낮음을 깨달았다. 야, 과거에는 위지덕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안 봤는데 야, 지금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위원청 같은 사람이 나왔지.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런 큰 계책이 이러려고 그렇게 모았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위지덕을 헐뜯는 말은 기존의 평가는 태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조개를 던져 바다를 측량함과 같다. 한 부분만 보고 한 거네. 우물한 개구리식 평가였네.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바꿨습니다. 생각도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 A에서는 상대의 역할을 언급하며 고마운 감정 아니야. A에서는 인물의 지위를 제시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반박하고 인물의 지위를 제시했습니까? 그쵸? 제시했어? 제시하진 않았어. 자, A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누구? 위지덕에게. 혼내세요. 이렇게. 자,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는 안 나오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처벌했을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어. 그쵸? 자기가 지금 뭐 거짓말해서 들통났는데 혹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모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자, B를 보자. 인물이 이전에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맞아요.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러려고 돈 모았구나. 이렇게. 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건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생각한 점을 밝히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낸 건 아니고. 자, 인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발생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자신의 깨달음을 근거로 인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옳지 않다. 그렇지. 우물한 개구리식의 평가였다. 세간의 평가가 5번이 답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통 마지막 문제를 보죠. 자, 바로 갈게요. 위지덕이 위원청에게 천금을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치라고 말하는 거에서 돈을 추가하죠. 부를 추가하는 모습 맞아요. 자, 위지덕이 천금을 거절한 위원청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거역한다고 화를 내는 것에서 인물 간 갈등이 그렇지 재화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위지덕은 부를 막 추구하고 위원청은 그것 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지. 자, 위원청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려 창고의 재산을 관청으로 보내 쓰이게 한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위헌청의 모습, 그렇죠? 자, 위지적이 재물을 아낄 때 목숨과 같이 생각하였다. 그만큼 부를 중시했다 이 말이죠. 재화가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 아니요. 여기서는 이때는 뭡니까? 부를 추구한다. 세속적으로 부만 추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헌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양주 자사에게 보낸 것에서 선행의 공을 누구한테 돌려? 그렇지, 아버지한테 돌려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화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하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두르다가 틀려요. 제발 화법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푸세요. 알았죠? 네. 저는 40번 문제하고 4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나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40번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4번 보면 4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실시했던 캠페인, 우리 지역에서 실시했던이잖아. 이거는 언급된 적이 없어. 캠페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실시했던 캠페인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에서.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가의 내용, 나의 내용 차근차근 보면서 비교하면 문제의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45번으로 가볼게요. 45번도 마찬가지예요. 45번을 보면 보기하고 마지막 A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기 읽고 A 읽고 하면 돼요. 집중폭우로 인한 도시 배수 문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했는데 A를 보니까 집중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문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대했으니까 배수가 침수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빗물은 도시의 물 순환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했는데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끄면 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현재의 도시는 집중폭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했는데 이건 변한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현재의 도시는 집중폭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 침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 따라서가 들어와 있네요. 따라서가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폭우로 인한도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들어와 있어? 따라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집중폭우로 인한도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자. 옳지. 이거 삭제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에 주체를 추가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글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장 사이에 적절한 표현을 넣었다. 따라서. 첫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를 글의 제재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게 좋겠어. 배수를 뭘로? 침수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 집중폭우로 인한, 그쵸? 수식어를 넣어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오답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두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 풀고 빨리 문학이나 독서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서두르면서 제대로 안 보는 겁니다. 제발 차분하게 보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문학이나 독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언매로 가겠습니다. 형태소 이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맛도 만만할 때 이건 어떻게 실현되고 맛이로 실현되고 얘는 맛도로 실현되고 얘는 만만 이렇게 실현되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가 하나의 형태소인데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더라. 그래서 이 형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이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형태 교체의 양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체의 동기가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 제약에 의한 거면 자동적 교체입니다. 그래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소의 종류의 제한,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는 음소들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 예로 나온 게 있는 보면 있다하고 있는을 동시에 봅시다. 자, 있다에 이거는 된소리대기고요.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뭘로 봤습니까? 음론적 제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반면에 신발을 신고에서 어미 고가 니은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비자동적이래요. 이는 산과 아니면 간첩 신고 할 때 고처럼 안 일어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동적입니다. 비자동적. 자, 그 다음에 또한 뭐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리고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규칙 활용들입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된 3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적 교체, 규칙적 교체 이렇게 되는데 맘씨가 고운이 했는데 비읍이 우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비읍이 우로 바뀌었는데 이게 꼭 일어나야 되나요? 저분이처럼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좀네처럼요. 그렇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게 아니라 비자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규칙 활용이니까요. 규칙적 교체가 아니라 불규칙적 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짚는 했는데 이거는 피읍은 올 수 없죠.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비읍도 니은 뒤에서 니은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적 교체가 맞아요. 그리고 얘는 어때? 규칙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칙 활용입니다. 아이고야. 여기 X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이걸로 갈게요. 여러분. 자, 꾸중을 들어서 듣다 하지 않나요? 듣다가 디귿이 니을로 바뀌었어. 그쵸? 근데 보세요. 어서 하면서 될 수 있잖아요. 디귿 뒤에, 그러니까 모음 앞에서 디귿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비자동적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두 눈을 지그시 감자 했는데 이거는 된소리 대기잖아요. 그쵸?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먹는 감자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자동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칙 활용하고 있으니까 규칙적 교체는 맞고요. 자, 고구마를 땅에 묻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죠. 자동적으로 된소리 되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규칙적이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7번으로 가죠. 자,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 특수어휘로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자, 견문장에 대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자, 조건입니다. 암기 문장이에요. 특수어휘 사용해야 됩니다. 주체 높임 세 가지네요. 암기 문장, 특수어휘, 주체 높임. 그럼 암기 문장만 위주로 봅시다. 친척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다 했는데 여쭙다는 객체 높임입니다. 깨도 객체 높임이고요.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뵌 은사님, 뵌 객체 높임 특수어입니다. 자,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특수어휘도 맞네요. 주체 높임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맞고 세 개 다 조건 만족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4, 5번이 왜 틀린지 보죠. 머리가 하얗게 새신 할아버지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시다.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하얗게 새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새시다 할 때 시 있으니까 이거는 특수어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쉬도록 또 특수어휘가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죠. 부르나다 하고 부른다예요. 근데 있나이다 할 때 이에 있죠, 얘. 흔히 하쇼셔츠의 상대 높임 선어 발음이입니다. 얘는 평서문. 그쵸? 그리고 아이고야. 이게 옛 이응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옛니응에 시옷 붙이면 이거는 그쵸? 그리고 명령문에서는 쇼셔 해가지고 얘가 바로 하쇼셔체입니다. 흔히 요즘 말로 하자면 하십시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도작의 알팔 했는데요. 도적의 해서 여기 애죠, 애. 얘가 뭘로 쓰였어요? 관형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암탈기 아참에 했는데 아침에 해가지고 그쵸, 이 애가 뭘로 쓰일 수 있어요?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사격 조사. 맞죠? 아침은 무정명사잖아요. 무정명사 트니까 부사격 조사예요. 자, 임금을 오살했는데 목적격 조사 여기는 을이 쓰였고 여기는 알이 쓰였네요. 자, 반닭이 몸에 있나뇨 했는데 녀라고 했고 있나뇨 아하 설명음은 판정음은 해서 판정음문에서는 아형 그러니까 아나 그리고 설명음문에서는 오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눈 뜨고 뿔 같이 했는데 여기 이거네요. 그렇죠? 2개 혹은 3개의 어두잠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로 가보면 A를 통해 선어말음이 E가 상대를 높이기에 사용되었다. 그쵸? 상대 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자, B를 통해 애가 관형격 조사와 주격 조사 아니요. 부사격 조사로 모두 사용되었다. 이렇게요. C를 통해 최근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음성모음, 양성모음. 자, D를 통해 판정음문하고 설명음문에 쓰이는 종결어미가 아형이냐 오형이냐 이렇게. 판정음문에서는 아형, 설명음문에서는 오형 이렇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일 수 있었다. 어두자음군이 쓰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